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책미녀입니다. 오늘은 최근 건강 분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좋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제목부터 아주 매력적인데요. 책 제목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 공통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죠. 우선 이 책을 쓰신 저자분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 책은 스티븐 건드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은 흉부외과 의사시고요. 세계적인 심장병 전문이라고 해요.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로도 재직하셨고요. 또 21년 연속으로 미국 최고 의사로 선정될 만큼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만큼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믿을만하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세계적 전문의가 말하는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비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심장병 전문의가 이 책을 썼으니까 당연히 심장의 건강에 대해서 말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은요, 수만 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사람들이 병들고 또 노년을 힘들게 보내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장의 건강이었어요. 장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또 죽을 때도 건강하게 죽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또 노년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속 친구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들도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을 잘 관리해주면요, 장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은요, 장을 가리켜서 제1의 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장을 가리켜 제2의 뇌라고 말을 하는데요.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은 아니다. 장이야말로 제1의 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장 건강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만큼 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 몸에 있어서 정말 뇌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장 속에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균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 장의 벽이 얼마만큼 튼튼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과 노년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장 건강, 다시 말해 장내의 유익균을 활성화시키고 또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저자는 대략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장의 유익균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당분과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곡물류의 음식들이죠.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이나 파스타 같은 그런 종류의 음식들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곡물을 다 먹을 수 없냐? 그것은 아니고요. 고구마같이 저항성 녹말이 많이 들어있는 곡물류는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요, 나이가 들면 흔히 앓게 되는 관절염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것이 우리가 뼈를 많이 써서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 곡물류와 같은 그런 음식을 섭취해서 장의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 같은 질병조차도 우리가 식생활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장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으로서는요, 동물성 단백질과 또 동물성 지방,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들을 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 장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실 과일이라고 하면 다 우리 몸에 좋은 줄로만 알고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과일을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니 단맛이 강한 그런 과일들은 오히려 장 건강에 해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없냐? 그것은 아니고요. 단맛이 적은 과일들, 제철 과일들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분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요, 프로바이오틱스와 또 우리 몸에 케톤을 만들어주는 음식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레드팜 오일, 이런 종류의 오일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고요. 또 견과류를 많이 섭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견과류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이 특히 추천하는 견과류로는 호두와 마카다미아, 또 피스타치오, 잣, 밤 같은 그런 견과류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강하게 추천하고 있는 음식 중에는요,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들과 또 푸른잎 채소, 특히 십자화에 속하는 채소들이요. 예를 들자면 브로콜리나 양배추, 콜리플라워, 그 다음에 방울 양배추 같은 그런 십자화 채소들은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잎 채소를 하루에 한 접시씩 매일 규칙적으로 섭취하게 될 경우에 뇌의 건강을 11년이나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고 그래요. 푸른잎 채소를 많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장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장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운동이 있는데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요, 마라톤과 같이 오래 달리는 운동은요, 장 건강뿐만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운동, 과격한 운동 역시 몸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장의 건강을 위해서 이분이 추천하고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요, 특별히 몸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또 장 건강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는 근육 강화 운동에는요, 스쿼트나 플랭크나 요가 같은 그런 운동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요,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또 뼈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분이 장 건강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숙면이에요.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우리 몸이 굉장히 개운하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세포 사이에 쌓여있는 이물질들이 다
다 씻겨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잠을 자는 동안에 몸 안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 이런 청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요, 잠들기 전에 적어도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요,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또 건강하게 죽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잘 구분하고요. 또 근육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저녁을 일찍 그리고 가볍게 먹고 또 가능한 한 저녁과 다음날 아침 사이의 식사 시간의 간격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이라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